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라자루스 등 북한과 연계된 해킹 집단이 지난달 발생한 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재무부가 이 집단에 2차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미국 하원 중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집단이 지난달 말 비디오 게임 업체로부터 약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FBI는 14일 성명에서 수사를 통해 북한과 연관된 라자루스와 APT-38이 지난달 29일 보고된 이더리움 도난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재무부와 다른 미국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 정권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절도 등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폭로하고 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블록체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를 운영하는 스카이 메이비스는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인 론인의 해커가 침입해 6억 달러가 넘는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이날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새롭게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해당 이더리움 계좌를 동결했으며 해당 계좌에 대한 미국인의 거래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라자루스는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최신 첨단 제재 회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칼 의원은 14일 성명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이지만 나쁜 행위자들이 미국의 제재를 계속 회피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강력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그리피스에게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선고를 내리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기술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을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서한과 법안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15일 가용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북한 해킹 집단의 이번 거액 탈취 사건에 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강력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활동을 적극 추진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라자루스 소유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를 추가하기 위해 라자루스 그룹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을 갱신한다며 이번 6억 2천만 달러 도난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가상화폐 지갑의 소유주 공개는 다른 가상화폐 관련 행위자들이 이 계좌와의 거래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가용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를 막고 부정한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의로 또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권이나 어떤 고위 관리 혹은 북한 정권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을 돕는 자금 세탁을 비롯해 상품이나 화폐 위조, 대량 현금의 밀반입 혹은 마약 거래에 연루되는 자에게 의무적인 2차 제재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은 14일 자체 홈페이지와 사회연결망 서비스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영문판과 한글판 등 9개 언어로 번역해 게시했습니다. 포스터는 북한 정권이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IT 작업, 사이버 침입, 서비스 거부 공격과 디지털 통화 절도 등은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제보를 당부한다며 전화번호와 사회연결망 서비스 연락처를 표시했습니다. 1984년부터 운영돼 온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의 북한 관련 포상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자금 세탁과 사치품 대북 수출, 사이버 행위, 노동자 해외 파견 제보 등에 500만 달러를 내걸었지만 이번처럼 사이버 행위를 특정해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유엔 대북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국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15일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소개하며 북한 정권은 불법 해상 선박간 환적을 통한 석유 밀수 등으로 대북 제재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4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밀수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특히 북한의 노골적인 대북 제재 위반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태평양 안보 해양교류 PSMX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가 참여한 PSMX를 통해 밀수 선박을 식별하고 대북 제재 회피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밀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의 핵 안보를 개선하고 국제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인권 보고서에 북한 내 한국인 억류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구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보고서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 언급된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북한 억류 한국인들이 처음 언급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목사 등 6명의 한국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중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래 남북관계 악화로 북한과의 관련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18년 당시 북측은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이후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남북 간 협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최근 이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통일부 장관이 질스 까르보니의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부총재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ICRC의 노력과 상호 간 정보 공유, 협력을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통일부 차관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몰입하면서 구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unclear whether there's even any discussion of their release. Surely the South Koreans have said something privately, but they've obviously not made this a priority. Because the Moon administration's priority has been to improve in some way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n solve the bigger peace issue of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especially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South Korea has done nothing to bring back the 6 South Koreans detained in North Korea. This would be unthinkable for a U.S. president from either side of the aisle.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9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앞서 VOA에 북한이 한국인 억류 문제 해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거듭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